자, 이것이 흑강요법이 바로 발포요법은 한 15분 정도 하죠. 이거는 그 이행열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보다는 흑강요법이 그건 이제 맞도록 하십시오.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자, 이거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번째, 이걸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어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접 방법.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디톡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디톡스를 왜 하냐 자꾸 물으면요. 물론 혈관 청소하는 개념도 돼요. 그리고 장 청소의 개념도 돼요. 그런데 디톡스의 포인트는 혈관 청소, 장 청소도 되지만은 가장 핵심은 림프 청소입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 피가 뭉쳐져서 떡져 있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은 다 영양물질들이에요. 그 다음에 림프가 굳어 있는 것도 보면은요. 배출돼서 나가야 되는 노폐물도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 같은 영양물질들과 완전히 뭉쳐져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풀어헤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쓰일 수 있는 거는 태워내야 돼요.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노폐물들은 어때요?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빠지든지 피부 가까이 있는 것들은 땀으로 배설이 되든지 그죠? 이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이 활성화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식균 작용을 또 통해서 없애버리든지. 그러자면은 디톡스는요. 완전하게 디톡스에 필요한 것은 조절 영양소가 필요한 겁니다. 조절 영양소가 뭐예요? 비타민과 무기질이에요. 이런 조절 영양소 없이 과일 뭐 삶은 거 몇 개 해가지고 뭘 먹는다. 무슨 효소만 가지고 단식을 한다. 어떤 사람은 뭐 소금만 가지고 한다. 뭐 한다. 사람 잡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적으로는요. 저체온 상태로 가요. 자꾸 체온이 떨어져요. 조절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에 탄수화물 공급을 하면 안 돼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천천히 단백질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하루에 한 끼 정도. 그 다음 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2끼, 그 다음 3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디톡스는요, 비타민 무기질 없이 디톡스를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저체온 상태라는 게 뭡니까? 모든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톡스를 원래는 림프순환장애나 혈액순환장애나 장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현대의학에서 나온 게 아니죠. 분자교정의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영양물질을, 그러니까 비타민과 무기질을 통해서 몸에서 순환을 방해하는,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시켜서 원활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 중에 하나가 디톡스였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요. 묘하게 요렇게 얽고 엮고 엮고 해가지고요. 배비 꼬아가지고요. 상업적으로 쓰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으면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디톡스를 한다는 것은 디톡스를 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종류가 선별이 돼야 돼요. 또 양도 선별이 돼야 돼요. 왜? 개인 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면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충분하게 판단의 근거가 서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비타민과 무기질의 양의 어떤 차이가 좀 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요. 예. 디톡스 하다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만 디톡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요. 우리 몸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디톡스 안 해도 안 하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스피린 먹어도요. 아스피린으로 인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몸에서 어떤 순환장애가 있다. 특히나 순환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환장애가 있는 동안에 순환장애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쌓여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몸은요, 감지를 해서 천천히 순환이 안 되는데 적응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약물을 복용하든 어떤 요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순환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순환되는 과정에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순환이 안 되는 과정은 천천히 되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깨구리 중탕되듯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요, 바로 하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순환에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 나타나는 극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명현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명현반응이 일어날 때 방치해야 되느냐? 물론 방치하고 명현반응과 부작용의 차이, 하는 것을 그만두면요, 2, 3일 내지 일주일 안에 증상이 다 없어지는 것은 명현반응,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은 부작용입니다. 디톡스에서는 부작용은 안 나타나요. 예. 다만 명현반응이 심할 수 있습니다. 흑강요법에도 나타나요. 근데 이 흑강요법 같은 데 나타나는 것은 열이 살짝 올랐다 꺼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열에도 나타납니다. 약물 먹어도 나타나요. 근데 디톡스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 명현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심지어는 못 느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거기에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온열요법입니다. 특히 쑥뜸요. 어쨌든 이 디톡스를 통한 림프순환 장애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간접적인 방법 같지도 않아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